장대비가 쏟아지는 새벽,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제가 윤대경 회장님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기사가 소리쳤어요. 조심하셔야죠. 그런데 회장님이 갑자기 기사를 막으시더라고요. 잠깐만. 그리고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유다인입니다. 그 순간 회장님이 뒤로 휘청하시면서 벽에 손을 짚으셨어요. 경호원들이 급히 달려와 부축했지만 잃은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정말 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올해 28살, 대리운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보육원에서 나와 외할머니라고 부르는 한복래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복래 할머니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저를 데려와 키워주셨거든요. 다인아, 넌 분명 좋은 집 딸이야. 이 예쁜 얼굴을 봐라.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 단정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대리운전을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거든요. 처음에는 여자라서 손님들이 꺼려하시기도 했지만 안전운전으로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콜이 들어온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죠. 로비에서 만난 손님은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꽤 많이 취해 계셨어요. 손님,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응. 집으로. 주소를 겨우 알아듣고 차에 태워드렸어요. 손님 차는 꽤 오래된 차였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앞이 잘 안 보여서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성모병원 앞 로터리에서 일어났어요. 비 때문에 시야가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앞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이 나타났어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죠. 쾅. 그리 크지 않은 접촉사고였지만 급브레이크 반동으로 뒤에 계시던 손님이 앞좌석에 이마를 세게 부딪혀 상처가 났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상대방 차는 완전히 다른 급이었어요. 비가 와도 번쩍번쩍 빛나는 차체가 마치 광고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LED 헤드라이트가 눈부시게 반짝이더라고요. 이런. 큰일 났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차에서 내렸을 때 상대방 차에서 먼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기사가 내렸어요. 그분이 차 손상 상태를 확인하더니 뒷좌석으로 가서 고개를 숙여 뭔가 보고하더라고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접촉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젊은 여성이고요. 그때 차 안에서 나이 지긋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우산을 펼쳐들고 그 안에서 70 정도 되어 보이는 품격 있는 노신사가 내리셨어요. 은발에 정갈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걸음걸이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을 때 그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에 젖는 것도 잊은 채 제 얼굴을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무언가 믿을 수 없는 걸 본 것처럼요. 그때 또 다른 차에서 2명의 경호원이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부딪힌 상대는 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기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조심하셔야죠. 그런데 윤대경 회장님이 갑자기 기사를 제지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그리고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밀어내고 제 얼굴을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비 맞으십니다. 경원이 급히 우산을 씌워드렸지만 회장님은 여전히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예? 유다인입니다. 나이는 28입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기도 하고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보육원 출신인데요.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어요. 그 순간 회장님이 휘청하시면서 기사에게 붙잡혔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분명히 괜찮지 않으셨어요. 잃은 노인의 손이 덜덜 떨리고 계셨거든요. 그때 제 차에서 손님이 비틀거리며 나오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어디야 여기가. 손님, 119 불러드릴게요. 제가 급히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윤대경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차로 병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성모병원이 바로 앞이니까 더 빠를 겁니다. 하지만 굳이 아닙니다. 제가 같이 가야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성모병원 응급실은 새벽인데도 붐볐어요. 손님을 응급실에 맡기고 저는 수속을 밟으러 갔는데 윤대경 회장님이 계속 따라오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키워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왜 궁금하세요? 한복내라고 하세요.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저를 데려와 키워주셨어요. 보육원에는 언제?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요. 생후 몇 개월 안 됐을 때라고 들었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혹시 그때 일에 대해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냥 제가 좋은 집 딸 같다고만 하셨어요.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어떤 말씀이요?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나타날 거라고. 그런 말씀을요. 회장님이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은 가벼운 뇌진탕입니다. 하룻밤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고 처리도 해야 하고 병원비도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윤대경 회장님이 갑자기 제 팔을 잡으시더라고요. 젊은 아가씨, 내일 시간 되면 집에서 식사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할머니와 함께 와주세요. 꼭 와주십시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잃은 노인의 간절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왜? 제발 한 번만 와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사고 처리 문제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네. 꼭 와주세요. 내일 저녁 7시예요. 회장님이 명함을 건네주시는데 손이 계속 떨리고 계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복례 할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다이나,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니? 70 정도 되어 보이셨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지? 윤대경이라고 하셨어요. 테오놀딩스 회장님이래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윤대경, 테오놀딩스. 할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이나, 혹시 그분이 너를. 할머니는 한참을 떨리시더니
급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를 찾으시는 소리가 났는데 잠시 후 작은 비단 보자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 예쁜 자개 방울 매듭고리가 들어있었어요. 다이나, 이걸 가져가자.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아기였을 때 입고 있던 베넷 저고리에 달려있던 거야. 할머니가 28년 동안 간직해왔지. 할머니는 매듭고리를 꼭 껴안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혹시 그분이 너를 찾아오신 건 아닐까?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가보면 알 거다. 이 매듭고리를 보시면 알 거야. 그날 밤, 저는 전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 그 신비로운 매듭고리, 윤대경 회장님의 떨리는 손과 간절한 눈빛, 모든 게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제 인생이 완전히 꼬일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태원홀딩스 회장 저택 앞에 선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할머니,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다이나,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니. 복례 할머니는 비단 보자기를 꼭 안고 계셨는데 평소보다 훨씬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계셨거든요. 저택 문을 열어준 집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실로 안내받았는데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규모였어요. 천장이 엄청 높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저희 같은 사람이 와도 되는 곳인가 싶었죠. 그때 윤대경 회장님이 나타나셨어요.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차분해 보이셨지만 저를 보시는 눈빛은 여전히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려는 듯한. 할머니, 앉으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복례 할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혀드리는 회장님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차려진 음식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공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다인 양,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육원에서 나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살 때인지 기억나시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라고 들었어요. 회장님의 수저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복례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여셨어요. 회장님, 혹시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께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있으신지요? 회장님이 수저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28년 전에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왔지만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손녀만은 겨우 살려냈지요. 정말 간신히. 그 순간 복례 할머니가 보자기를 꺼내셨어요. 회장님, 혹시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할머니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치시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자개, 방울 매듭고리가 나타났어요. 은은한 자개빛이 샹들리에 불빛에 반사되어 환상적으로 반짝이더라고요. 윤대경 회장님이 그걸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으셨어요. 이게 뭐지? 회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이 매듭고리는 다인이가 아기였을 때 입고 있던 베넷 저고리에 달려있던 거예요. 제가 28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28년이라고 하셨나요?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서재로 뛰어가셨어요. 발걸음이 너무 급해서 넘어지실까봐 걱정됐어요. 잠시 후 두꺼운 앨범을 들고 오셨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어디 있지? 여기 있어. 앨범을 펼치자 아기 옷 디자인 도안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성스럽게
그림펜 내쩌고리 도안이 있었는데 이건 제 며느리가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저와 할머니가 도안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복례 할머니가 가져온 자개, 매듭고리와 똑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어요. 크기, 모양, 세밀한 조각 문양까지 디테일이 완전히 일치했죠. 이게 어떻게? 회장님이 자개 매듭고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내 아들과 너무 닮아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내 손녀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회장님, 도대체 이게 무슨 28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회장님이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이셨어요. 그 순간 복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혹시 비슷한 물건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아니에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회장님이 다시 앨범을 뒤져서 주문서를 보여주셨어요. 자개장인 김정호 씨에게 직접 의뢰했어요. 이 매듭고리는 정말 우리 손녀를 위해 만든 거예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럼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회장님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하지만 이 증거들을 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그때 회장님이 다시 앨범을 펼치셨어요. 그 안에는 젊은 부부 사진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저와 정말 많이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이 남자가 내 아들 윤태주다. 그리고 여기는 며느리 은주. 사진 속 부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여자분은 배가 불러 있었는데 아마 저를 임신했을 때였나 봐요. 아버지가 저렇게 젊고 너를 정말 기다렸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름도 지어놓고 이 매듭고리도 특별히 주문하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내가. 회장님이 말을 끝내지 못하셨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새아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저택 현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성숙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곧 거실로 들어온 건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할아버지, 손님이세요? 윤세아가 저희를 보더니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혀 경계하거나 의심하는 기색은 없었죠. 오히려 밝게 웃고 있었어요. 윤대경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응. 지인분들이야. 세아야,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윤세아예요. 세아는 차분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정말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윤세아를 보는 눈빛은 조금 차가워 보였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내일 해외 출장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네, 그럼 들어갈게요. 윤세아는 차분하게 인사하며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님이 세아가 완전히 사라진 다시 입을 여셨어요.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읍시다. DNA 검사요?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추측만으로는 안 되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만약 정말 내 손녀라면.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일단 DNA 검사부터 하자. 그래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의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회장님은 아들과 똑 닮은 얼굴로
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28년간 손녀로 키운 세아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제가 윤대경 회장님의 손녀라면 왜 보육원에 있었던 건지, 그리고 28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길었어요. 회장님은 계속 저와 세아 씨를 번갈아 보시면서 뭔가 비교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아 씨는 점점 불안해 보였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윤대경 회장님과 저, 그리고 복례 할머니가 조용한 상담실에 앉아 있었는데 공기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확실해지겠죠. 회장님이 중얼거리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야위신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유다인 씨와 윤대경 씨의 친족 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99.99% 확률로 친조부와 손녀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렸어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윤대경 회장님의 손녀라고요? 윤대경 회장님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다이나, 정말 내 손녀구나. 회장님이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셨어요. 28년 만에 찾은 손녀를 안는 할아버지의 품이 이렇게나 따뜻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28년 동안 너를 못 찾아서 미안해. 복례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이나,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손녀라고요?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다이나, 넌 내 소중한 손녀야.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일단 조용히 하자. 세아에게는 천천히 말해야겠어. 세아 씨한테요? 응. 갑작스럽게 알리면 충격이 클 거야. 며칠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복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 아이도 28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병원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을 때 회장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윤대경입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인가? 윤세아 양이 해외 출장을 갑자기 취소하고 귀국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이유를 말씀 안 하시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전화를 끊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세아가 눈치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오늘은 DNA 결과 이야기하지 말고. 집에 도착했을 때 세아 씨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세아 씨가 달려와서 회장님께 안겼어요. 그런데 미소가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출장은 어쩌고? 할아버지가 걱정되어서요. 며칠 전부터 힘드신 것 같아서요. 세아 씨가 저희를 보더니 말했어요. 지난번 손님들이시네요. 오늘도 오셨어요? 아, 그게 다인 씨와 할머니가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시게 됐어. 여기서요? 왜요? 세아 씨 목소리에 미묘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차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회장님이 자연스럽게 둘러대셨어요. 아, 그렇구나. 어서 오세요. 세아 씨가 밝게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럼 방 준비를 해야겠네요. 아니야. 가족처럼 지낼 건데 뭘. 동쪽 날개 쪽에 큰 방 있잖아. 가족처럼요?
세아 씨가 되묻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응. 며칠 함께 지내다 보면 친해지겠지.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세아 씨의 모습이 정말 묘했어요. 다인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대리운전이요. 아, 힘드시겠어요. 특히 여자분이. 말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어조가 약간 깔보는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다인 씨를 알게 되신 거예요? 차 사고로 만났지. 차 사고요? 다인 씨가 할아버지 차를. 세아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실수였어요. 비도 오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신기하네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세아 씨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화제를 돌리셨어요. 세아야, 내일부터 회사 일정 좀 조정해줘. 며칠은 집에서 쉬려고.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가족과요? 세아 씨가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함께 방에서 얘기했어요. 할머니, 세아 씨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뭔가 경계하는 것 같아요. 복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느꼈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빛이 어때요? 차가워. 마치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것 같아.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세아 씨가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우리 방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할머니와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할머니, 혹시 조용히 해라. 다음 날 아침, 세아 씨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세아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젯밤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인 씨, 뭘 좋아하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뭐든 잘 먹어요. 그래도 취향은 있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된장찌개를 좋아하세요. 세아 씨가 부엌에서 능숙하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집의 주인 같았어요. 28년 동안 할아버지를 돌봐드렸어요.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다 알죠. 은근히 자기 영역임을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인아,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쇼핑이나 하면서 쉬어라. 네, 할아버지. 세아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다인 씨한테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세아가 안내해주면 좋겠네. 회장님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세아 씨와 단둘이 있는 게. 그날 오후, 세아 씨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다인 씨, 이런 옷 어때요? 세아 씨가 고급스러운 브랜드 매장에서 옷을 골라줬어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세아 씨의 미소 뒤에 뭔가 계산적인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인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대리운전 하시면서 사고 많이 나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하필 할아버지 차와. 세아 씨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우연이라. 세아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다인 씨,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세아 씨가 뭔가 의심하고 있어요.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아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다인 씨, 조심하세요. 네, 할아버지는 좀 특별한 분이세요. 함부로 마음 주셨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세아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조언이에요. 28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서 그날 밤 저는 복내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세아 씨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 뭔가 저를 견제하는 것 같아요. 다인아,
그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할 거야. 당연하다고요? 28년 동안 혼자 할아버지 사랑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관심을 빼앗아 가니까 할머니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더 깊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새벽 목이 말라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세아 씨가 거실에서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 와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용히 해요. 절대 나서면 안 돼요. DNA?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DNA라는 단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아 씨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연 세아 씨는 누구와 통화한 걸까요? 그리고 DNA 이야기는 왜 나온 걸까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세아 씨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28년 전 그날 밤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틀 후 회장님이 마침내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세아야, 다이나, 거실로 와라. 할 말이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세아 씨가 먼저 거실로 나왔어요. 지난 이틀 동안 계속 저를 견제하던 모습과 달리 오늘은 왠지 긴장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세아야. 회장님이 DNA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세아 씨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DNA 검사 결과야. DNA 검사요? 왜 그런 걸? 세아 씨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세아야, 다인이가 할아버지의 진짜 손녀야. 그 순간 세아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99.99% 확률로 친조부와 손녀 관계가 맞다고 나왔어. 세아 씨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글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요? 세아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누구예요? 세아 씨가 주저앉으면서 벽에 손을 짚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공포? 분노? 아니면 계산?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세아야, 진정하라고요? 그럼 저는 28년 동안 뭐였어요? 세아 씨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세아야,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세아 씨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눈에서 불이 났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짓을 해요? 세아 씨, 28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친자 아니니까 나가라는 건가요? 세아 씨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세아야, 그런 게 아니야. 회장님이 세아 씨를 달래려고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세아 씨 표정이 확 변했어요. 방금까지의 눈물과 절규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세아야,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세아 씨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방에 좀 있어도 될까요? 생각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 그러렴. 세아 씨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어요. 할아버지, 세아 씨 반응이 좀, 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28년 전 일을 정확히 조사해보자. 비서실의 지시에서 한빛병원 기록을 다 찾아보라고 하겠어. 복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혹시 가끔 보육원에 보러 왔던 여자가 있었는데, 보육원에요? 네, 그 사람이 간호사라고 했었어요. 자꾸 다인이를 보러 와서는
뭔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간호사 이름 기억나세요? 미라. 아니, 뭐였더라? 장미라였나? 장미라. 회장님이 중얼거리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착각인가?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비서에게 전화하셨어요. 한빛병원에 연락해서 28년 전 기록 다 찾아봐. 특히 직원 명단이랑 그날 밤 근무했던 사람들. 네, 회장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아 씨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계속 초조해했어요. 할아버지, 꼭 조사하셔야 해요? 응. 진실을 알아야지. 하지만 옛날 일이잖아요. 그래도 알아야 해. 다인이가 왜 보육원에 갔는지, 너는 어떻게 우리 집에 왔는지. 세아 씨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데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밤 목이 말라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세아 씨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 조용히 서서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DNA 결과까지 나왔는데 세아 씨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할아버지가 조사한대요. 28년 전 일을.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누구세요? 장미라가 누군데요? 세아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네, 알겠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미라, 복례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간호사 아줌마? 세아 씨가 그 사람과 통화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죠? 정말 모르겠어요. 세아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28년 전 한빛병원 신생아실에 장미라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복례 할머니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장미라가 있었어?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 장미라는 아들 내외 사고 다음 날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고 당일 밤 장미라가 버려진 신생아를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생일이 며느리께서 손녀를 낳으신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 버려진 아이가 바로 회장님께서 손녀로 키우고 계신 윤세아 양입니다. 그럼 세아는 회장님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28년 동안 품에 안고 살아온 아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아직 가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했어요. 장미라가 자기 딸을 버려진 아이라고 거짓말하고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손녀인 다인이는 누군가 보육원에 버린 거죠. 아마도 같은 장미라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장미라가 자기 딸과 회장님의 진짜 손녀를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그럼 세아는 28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 저는 어젯밤 전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세아 씨가 장미라와 통화하고 있었던 것도.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세아 씨가 장미라가 누군데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연기였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세아 씨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세아 씨가 나가는 걸 보고 저도 조용히 뒤따라 나섰어요. 회사로 간다고 했지만 차는 도심 쇼핑몰로 향했어요. 지하 주차장. 세아 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 복례 할머니가 말씀하신 장미라 아줌마인 것 같았어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어머, 세아야. 장미라가 세아 씨에게 다가갔어요. 아줌마, 왜 갑자기 연락하신 거예요? 세아 씨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어제 전화했을 때 말했잖아.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만날 필요까지. 세아야, 큰일 났어. 장미라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무슨 큰일이요? 윤태경이 28년 전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세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조사요? 무슨? 병원 기록을 뒤지고 있어. 그리고 날 찾고 있다고. 아줌마를요? 왜요? 세아 씨가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세아야, 아줌마가 너한테 말 안 했구나. 장미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뭘 말 안 하신 거예요? 28년 전 그날 밤, 아줌마가 뭘 했는지. 세아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세아야, 너는 윤태경의 진짜 손녀가 아니야. 네. 세아 씨가 뒤로 물러났어요. 너는 내 딸이야. 아줌마 딸이라고요? 28년 전 그날 밤, 아줌마가 너와 진짜 손녀를 바꿔치기 했어. 순간 세아 씨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태경 며느리가 낳은 진짜 손녀는 보육원에 버렸고, 너를 대신 데려갔지. 장미라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세아 씨가 소리쳤어요. 그럼 저는 28년 동안, 가짜로 산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세아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들킬 것 같아. 그래서 아줌마가 온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아줌마도 힘들었거든. 장미라가 세아 씨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너 덕분에 28년 동안 잘 살았잖아.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옷 입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아 씨가 장미라의 손을 뿌리쳤어요. 제 인생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세아야, 진정해.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해.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장미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가짜 증거야. 다인이가 돈을 노리고 가짜 DNA 검사를 했다고 의심받게 하는 거지. 그런 건 안 돼요. 세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 안 돼? 28년 동안 내가 쌓은 모든 걸 포기할 거야?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너도 피해자야. 장미라의 목소리가 거세졌어요. 그리고 재산 일부도 미리 빼돌려야 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엄마, 아니, 아줌마. 세아 씨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뭐? 우리가 28년 동안 받아야 할 대가야. 아니에요. 그건 범죄예요. 범죄, 웃기지 마. 28년 전에 이미 저질러진 일이야. 장미라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세아야, 다인이가 너무 방해되면 세상은 언제나 위험하니까. 대리운전 하다가 곤란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어요. 쾅. 실수로 기둥에 부딪혔어요. 누가 있나? 장미라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는 급히 다른 기둥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런 얘기 그만해요. 세아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전 그런 건 절대 못해요. 다인 씨는 잘못이 없어요. 세아야, 싫어요. 전 이제 할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너 미쳤어? 저도 모르고 28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바로잡을 거예요. 세아 씨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세아야, 그럼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상관없어요. 거짓으로 사는 것보다 나아요. 너 정말 아줌마도 자수하세요. 그게 맞아요. 세아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미쳤구나. 장미라가 욕을 하며 가방을 들었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아줌마도 각오는 됐어. 하지만 후회하지 마.
장미라가 떠나고 세아 씨는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모든 걸 들었어요. 세아 씨가 정말 최근에 알았구나. 그리고 장미라의 계획을 거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세아 씨도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장미라는 정말 위험한 사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세아 씨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지만 장미라의 위협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이나, 어디 갔다 와? 복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셔. 왜? 무슨 일이라도. 네.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급하게 서재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다이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할아버지. 세아 씨와 장미라가 만났어요.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뭐라고? 어디서? 지하 주차장에서. 저는 몰래 따라가서 들었어요. 저는 들은 모든 내용을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미라가 28년 전 진실을 말한 것부터 세아 씨가 거부한 것까지. 회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세아는 정말 최근에 알았다는 거야? 네,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장미라 계획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를 해치려는 얘기도? 네. 하지만 세아 씨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복례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할머니께도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아이고, 그 아이도 참 불쌍하네.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집에 계세요? 세아 씨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여기 있다. 세아야. 회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잠시 후 세아 씨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아버지. 세아 씨가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세아야,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저. 세아 씨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회장님이 세아 씨 곁에 앉으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진짜가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 할아버지, 진짜 손녀가 아니에요. 세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아야, 그걸 어떻게 알았니? 오늘 한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 친엄마라고. 장미라야?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세아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도 조사했거든. 그럼 이미 다 아셨어요? 어제 알았어. 하지만 너는 언제 알았니? 오늘이요. 정말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세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28년 동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가끔 보는 친절한 아줌마인 줄만 알았어요. 그럼 DNA 검사 결과 나왔을 때도 그때도 몰랐어요. 그냥 충격이었어요. 제가 가짜라는 게. 세아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미라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28년 전 그날 밤에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세아 씨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장미라가 또 나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무슨 나쁜 일? 다인 씨를 모함하는 가짜 증거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세아 씨가 저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인 씨한테 해를 끼치겠다고도 했어요. 뭐라고? 회장님이 놀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절대 그런 건 못한다고. 세아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다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세아야,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세아 씨가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28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어요.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제 잘못이에요. 세아야, 일어나. 할아버지, 너도 피해자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잖아. 회장님이 세아 씨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지만 다인 씨가 진짜 손녀인데 그렇다고 해서 28년을 함께 산 너를 버릴 수는 없어. 정말요? 너도 내 소중한 가족이야. 그 순간 세아 씨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세아 씨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세아 씨도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어요. 방에서 계속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새벽 3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봤더니 세아 씨였어요. 부엌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조용히 따라 내려갔어요. 다인 씨, 세아 씨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 안 와요? 네. 세아 씨도요? 네. 세아 씨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다인 씨. 네. 저 솔직하게 다 말할게요. 세아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요? DNA 검사한다고 했을 때부터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세아 씨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결과 나온 후에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장미라 아줌마한테 전화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그냥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평소에 친절하게 해주던 아줌마니까. 세아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때 아줌마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만나자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만나신 거고요? 네. 그런데 들어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세아 씨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어요. 28년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하지만 세아 씨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다인 씨 자리를 빼앗은 거잖아요. 세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다고 해도 아니에요. 세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세아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다인 씨, 제가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장미라가 뭘 계획하든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세아 씨,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예요. 28년 전 일을. 세아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럼 세아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용감하시네요. 용감한 게 아니라 더 이상 거짓으로 살기 싫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세아 씨의 지난 28년, 제 지난 28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세아 씨는 약속대로 회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젯밤 다인 씨한테 다 얘기했어요. 세아야, 장미라가 무슨 계획 세우고 있는지, 가짜 증거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세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미라의 모든 계획을 설명했어요. 회장님은 조용히 들으시다가 경찰에 신고하자.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아야, 네, 너도 조사받아야 할 거야. 세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각오했어요. 며칠 후 뉴스 속보가 흘렸어요. 28년 전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의 주범 장미라. 해외 도피 중 체포. TV를 보던 세아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지만 죄는 죄니까요. 그 말에 회장님도 저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세아 씨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줬죠. 세아 씨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세아 씨,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친엄마를 감옥에 보낸 기분이 이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세아 씨는 며칠 동안 법원 출석도 해야 했고 조사도 받아야 했어요. 변호사는 세아 씨가 최근에야 진실을 알았고 장미라의 계획을 경찰에 신고한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어요. 다인 씨, 어느 날 세아 씨가 저를 불렀어요. 네, 혹시 제가 처벌받지 않게 되면 그래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할아버지 손녀 행세를 28년이나 했는데 저는 세아 씨 손을 잡았어요. 세아 씨도 피해자예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장미라가 시키는 대로 산 거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알고 나서는 옳은 선택하셨잖아요. 엄마 편들지 않고 진실을 선택하신 거. 세아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다인 씨. 아직 어색하지만 조금씩 괜찮아질까요? 저는 세아 씨에게 물어봤어요. 천천히 해요. 가족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고마워요. 성급하게 굴지 않아줘서.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났어요. 장미라는 징역 5년, 세아 씨는 기소유예, 피고인 윤세아는 미성년 시절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며 진실을 알게 된 후 잦은 신고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함. 판결문을 들으면서 세아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회장님이 세아 씨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자. 세아야. 제가 집에 가도 되나요? 너도 28년을 우리와 함께 산 가족이야. 며칠 후 저녁,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세아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미소였어요. 그날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조용한 평화가 있었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진실 위에 세워진 첫 가족 식사였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세아 씨는 가끔 울기도 했고 저도 가끔 어색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인이, 세아야, 어느 날 회장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회사 일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저희가요? 응. 다인이는 진짜 손녀고 세아는 28년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이니까. 세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괜찮나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진실을 선택했잖아. 그게 중요해.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28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그리고 28년 만에 진짜 자유를 얻은 세아 씨. 그리고 28년 만에 진짜 가족을 되찾은 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 위에 세워진 저희의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3개월 후, 다인 씨, 이 서류 확인 부탁드려요. 세아 씨가 미소 지으며 서류를 건넸어요. 법원 판결 후, 세아 씨는 많이 달라졌어요. 밝아졌고, 진심으로 웃게 됐어요. 언니, 오늘 회의 자료 다 준비됐어요? 이제 저희는 서로를 언니라고 불러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자매처럼요. 응. 다 됐어. 오늘 할아버지께 보고 드려야지. 사회복지재단 확대안이죠. 응. 보육원 아이들 지원 늘리려고 세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 자라지 않게요. 고마워. 세아야. 회장님, 서재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보고 드릴 게 있어요. 그래. 앉아라. 저는 사회복지재단 확대안을, 세아 씨는 경영전략 개선안을 보고 드렸어요. 너희 둘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회장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28년 만에 찾은 손녀. 28년을 함께한 손녀. 둘 다 내 소중한 가족이야.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6개월 후 태원홀딩스 공동 경영체제 출범. 신문 헤드라인이었어요. 저와 세아 씨가 함께 회사를 이끌게 됐어요. 저는 사회복지 분야를, 세아 씨는 경영 분야를 맡았어요. 언니,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아. 오늘은 언니가 사는 거다. 28년 빚이 있으니까 평생 제가 살게요. 세아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바보. 우린 가족이잖아. 저희는 손을 잡고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에서 회장님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동네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다인아, 와서 앉아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를 28년 동안 키우면서 정말 많이 걱정했어. 할머니, 내가 진짜 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 됐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착하게 자라줬기 때문이야.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세아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좋은 아이구나. 네. 이제 정말 자매 같아요. 28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게 아니었어. 너도 세아도 각자 다른 곳에서 잘 자라준 덕분에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야. 1년 후 세아 씨와 저는 함께 보육원을 방문했어요. 제가 자란 그 보육원이었어요. 언니가 여기서 자랐구나. 세아 씨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둘러봤어요. 응. 복내 할머니랑 함께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달려왔어요. 누나들, 누구세요? 안녕? 우리는 자매야.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자매? 닮지 않았는데요? 한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만 있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어. 세아 씨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처럼 말이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28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28년 동안 보육원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세아 씨는 28년 동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고요. 저희 인생이 바뀐 건 28년 전 그날 밤. 장미라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알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피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언니, 세아 씨가 차 안에서 저를 불렀어요. 네, 후회 안 해요. 뭘? 28년 동안 할아버지와 못 살았던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은 아쉬워.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왜요? 그 28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세아 씨를 바라봤어요. 세아 언니도 만날 수 있었고 세아 씨가 웃었어요. 저도요. 처음에는 모든 게 거짓이라서 절망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이 현관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와라. 내 딸들아.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께 달려가서 안겼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 위에 세워진 저희의 새로운 가족.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저희 작은 채널까지 와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